예, 열전달입니다. 저 1장은 열전달 개론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특히 열전달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피지컬 메커니즘, 물리적인 근본 원인이 무엇이고, 근본 메커니즘, 그리고 그 지배하는 방정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열전달과 열역학과의 관계, 어떻게 차이가 나고 열역학에 있는 법칙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단위, 차원, 열역학에서 주로 열전달에서 주로 사용하는 어떤 단위라든가 차원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볼 것이고, 열전달 문제에 어떻게 하면 간략하게 해석을 하고 답을 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약, 이 순으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전달은 지금 본 교재를 보시면은 열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걸 차례대로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2장, 3장, 4장은 열전달에 대해서, 열전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는 대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사, 그리고 맨 마지막 챕터는 그 좀 물질 전달에 대해서 따로 또 상세하게 그런 순으로 이제 교재는 되어 있고요. 저희도 교재 따라서 1장은 전체적인 개론, 그 다음에 2장부터는 전도, 대류, 복사 이 순으로 차차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순서대로 어려운 순서입니다. 난이도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열전달이란 무엇인지, 저희가 열역학은 많이 배웠습니다. 그죠? 열역학이 있고 열전달이 있습니다. 열역학은 어떤 반응 과정의 종료 상황만을 다룹니다. 즉 평행계만 다룬다는 겁니다. 즉 정상 상태만 다루는, 어떤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은 열역학에서는 이 어떤 개가 있으면 온도가 T1의 함수입니다. T1인 어떤 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것을 저희가 이 T1인데 이 벽면의 온도를 T2로 바꾸었습니다. 갑자기 일정한 온도에 T2로 바꾸었을 때 이 중간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게 T1이고 안에는 촉이, 갑자기 이 벽면을 T2로 바꾸었다. 이 T2는 T1보다 크거나 작거나 뭐 크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굉장히 T가 무한대로 흘러감으로써 어떤 정상 상태에 이르느냐 하면 평행계가 T2가 되겠죠. 이 안에 있는 전체 물질의 온도는, 다음과 같이 되는 게 열역학입니다. 그러니까 열역학은 이 상황을 알고 이 상황만 예측을 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 중간 단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중간에서 이 온도가 이 T1이었지만 이 온도가 이제 T2의 영향을 받아서 이 벽면의 T2 일정한 온도에 영향을 받아서 천천히 얘가 이 온도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열역학입니다. 열역학은 이 상황과 이 마지막 상황, 그러니까 반응 과정의 종료 상황만을 다룹니다. 이 상황만을 다룹니다. 온도가, 이 개의 온도가 얼마나 될 것이냐, T2가 되겠죠. 시간이 굉장히 흐르면 전부 다 T2가 되겠죠. 이 벽면은 T2고 이 안에 있는 기체라든가 고체, 액체 전부 T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상황을 열역학이라고 그러고, 이 중간 단계를 나타내는 거,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온도가, 온도 T가, 이건 시간입니다. 스몰 t, 라지 t 온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 이걸 아는 것이 이 열전달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다음과 같이 생각하시는 게 가장 쉽고요. 열역학은 종료 상황만을 다루는 것이고 평행계 정상 상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열전달은 시간에 따른, 시간이 흘러감으로써 이 온도, 이 안에 있는 어떤 매질, 기체나 액체가 어떻게 온도가 바뀌었느냐, 시간에 따른 과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죠? 그 열전달은 걸.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게 T2라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죠? 벽면의 온도. 이쪽이 고체입니다. 고체. 이쪽이 고체가 아주 무한대